7월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시장이었습니까? 전 세계 하락률 1위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야 뭐 올라간 게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코스닥은 겨우 1200포인트 올라갔다가 거의 수직으로 쳐박았잖아요. 거의 계잡주의 전형적인 표본이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반등할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코스피 코스닥 다 반등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8월 셋째 주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8월 셋째 주에는 그렇게 크게 뭐 이벤트가 없습니다. 사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기술적 반등 치고는 좀 많이 올라온 편이죠. 그러면 이제 모멘텀 부족에 기술적 반등도 어느 정도 다 했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실 거고 제가 유튜브하고 거의 처음이죠. 관심 종목을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 관심 종목부터 이번 주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 전망을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격상 아무 종목이나 찍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시장 전망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전체적인 윤곽은 보시게 될 거다라는 거. 첫 번째로 주요 뉴스부터 보시면 트럼프가 외국 조선소에 선박 2척까지 건조 승인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일본도 좀 그렇고 중국은 뭐 더더욱 못 맡기는 거고 참 미국이란 나라가 배를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갖고 이제는 외주를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의 수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금 올랐던 부분이 있죠. 두 번째 뉴스는 LG 구강모 회장 젠슨항과 또 만났는데 차트를 보시면 LG 쪽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보시고 그리고 현대차 로봇 공급망 재구축 이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제일 늦게 올랐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올랐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삼성이 로봇 사업 부분을 새롭게 재편을 한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로봇 개별주, 테마주들이 먼저 올랐고, 그리고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현대차였잖아요. 현대차였는데, 현대차가 이제 뒤늦게 불을 붙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도 관심 종목에는 현대차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머스크가 AI 전력 공급 위에 천연가스로 눈을 돌린다. 완전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지금 AI는 진짜 전력과의 싸움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원전이 만약에 10년이 걸린다면,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는데, 원전보다는 반밖에 안 걸린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천연가스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 공격형 사이버 작전의 민간기업 첫 허용. 실리콘2 화장품 역대 최대 수출. 핵심 기업 이렇게 했는데 요번 주에 이제 이 실리콘2도 제 간족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이제 장대 양봉을 뽑고 지금 조정을 주다가 어제 금요일 날 조금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간족에 좀 넣어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입금하자마자 1초 만에 털렸. 신종 해킹 수법에 뚫린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는 저는 뭐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잘못하면 내 계좌 자체가 날아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라는 거. 하이닉스 대체 얼마까지 올라? 이거는 증권사들마다 148만원부터 470만원까지 목표가가 다 다르다라는 거.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돌아온 내국인 3조원 폭풍 매수 코스피 2.42 금요일날 끌가였는데 그리고 7천선 눈앞이다.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팔았잖아요. 팔다가 저번 주부터 이제 연속으로 3일인가 4일인가 지금 들어온 부분이잖아요. 들어왔는데 이제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요거는 시장 분위기를 봐가면서 판단을 하자고요. 국장이든 내가 바보 결혼자금 2천만원 날렸다. 통합게임의 씁쓸한 현실. 이거는 저 앞번 주에 폭락을 할 때 그때 나온 반응이죠. 이거는. 그런데 이제 많이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올라오면 족족 개미들이 지금 털리고 있는 부분이죠. 주식이란 건 시장 좋을 때 한 방에 질러 놔놓고 내려가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주식이란 건 항상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장 끝나자마자 의견 거절 우수수. 이 올빼미 공시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없애야 되는데 이걸 왜 못 없애는지 모르겠어. 살아나는 반도체주 이렇게 제목이 달렸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도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돌아온 외국인 4일 4거래일 연속 사자 장중에 7전선 터치를 했다. 요 뉴스하고는 같은 부분이겠죠. 주식 열풍에 삼성전자 소액 주주가 800만이랍니다. 800만. LG전자 주주가 100만이고 국민연금까지 중국 주식 투자 나섰다. 1년 사이 3조 4천억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국 주식에 관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은 꼼꼼히만 잘 알아보면 저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국은 어찌됐든 2050년도입니까? 그때 되면 미국을 추월한다라고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잖아요. 국민연구 같은 경우에는 뭐 1, 2년짜리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 투자를 하는 부분이니까 중국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 내가 외국장 돌아와서는 홧김이 삼전 투자를 했다가 대규모 손실이다. 반등을 조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좀 나 있더라. 이거는 참 마음 아픈 현실이죠. 국민연금 미국 주식 평가액 18% 급증, 그리고 엔비디아 줄이고 스페이스 X 담았다. 요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겠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밑으로 한참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공모가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올라간 엔비디아보다는 차라리 스페이스 X 쪽에다가 신규 투자를 좀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항공이라는 부분은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위중간 규제 강화로 반도체, 항공우주, 방위산업용 탕스텐, 이건 원자재 쪽은 구리도 말이 많죠. 원자재 쪽은 계속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최태원 SK 회장 반도체 부족 내년이 제약이다. 이거는 뭐 재태원이는 지가 반도체를 팔아먹고 있으니까 나쁘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괜히 내년까지 밀고 가다가 큰일 치르지 마시고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거. 27만 전자, 160만 닉스 회복, 5일 연속 오른 코스피 이번 주도 달릴까? 이번 주에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멘텀 부족이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어느 정도 한 구간이기 때문에 좀 간망세로 접어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여보 삼전닉스 아직 안 팔았지, 300조 간측에 반도체 기미들 들썩이다. 이거는 이제 주저하는 정책으로 해서 배당 주는 거 이거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배당으로 300조를 준다는 게 아니고 이제 자사주 소각 그런 부분도 있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150조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하니까 삼성전자가 16,000원인가 나오고 하이닉스가 3만 얼마랍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코스닥 천하 일주일 만에 흔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요번 주에 좀 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좀 주춤주춤 하고 있더라.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고, 반도체 매도 폭풍 끝났나 외국인 다시 삼전닉스 사들이고 있더라. 그리고 악재 그친 삼전닉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또 올라가니까 증권사들 이제라를 하고 있죠. 하여튼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별로다, 마음에 안 든다. 뭐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계속 밀고 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한 저로서는 우리나라 증권사들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진짜 싫다라는 거, 못 믿겠다라는 거. 올라봤자지 코스피 하락 베팅 나선 개미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타고 있더라, 이 부분인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개미들한테 요번 하락에 신뢰를 좀 잃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올라가 봐야 또 내리겠지 이 생각으로 베팅을 하는데, 이거는 저는 항상 시장의 수능을 하자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쪽으로,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쪽으로, 저는 줏대 없이 움직이는 종족이라서 시장하고 거꾸로 움직이지는 말자주의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 반도체주나 살 걸 괜히 들어갔다가 39개 종목 상패 갈림길에 발동동. 상패 맞으면 말 그대로 계좌가 끝장이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1,000원짜리 이하 주식은 아예 대한민국에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000원짜리도 거의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 제가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있잖아요. 저는 그때 어떻게 주식을 시작을 했는가 하면 주식을 많이 사면 좋은 줄 알았어. 그래서 네이버에서 1,000원짜리 이하 주식만 검색을 싹 다 해갖고 그런 주식만 매매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그걸 진짜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다행히 상패는 한 번도 맞아 본 적이 없는데 1,000원짜리 이하 주식은 절대로 매매하지 마시라는 거. 그거는 어느 순간에 클릭질 안 되면 그거는 끝난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없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예 그들도 보지도 마시라는 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코스닥 이달 수익률 1위지만 삼전닉스 부활에 또 수급 우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삼전닉스가 올라가면 항상 수급을 빨아들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 같아서는 삼전닉스가 올라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저거 삼전닉스 저거 계륵 같은 존재죠. 올라가도 지랄이고 내려가도 지랄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어찌됐든 삼전닉스 올라가면 수급은 그쪽으로 쏠린다라는 거. 그러면 개인들이 매매를 할 게 별로 없죠. 그 밀고 당기기는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뉴스는 다 보셨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일정을 보시면 기업 실적도 그렇고, 그리고 일정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건 없다.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만한 일정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 월요일은 우리나라가 대체 공휴일이죠.
대체 공휴일이고 미국은 이제 계속 열리는 거고 주택 착공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는 거고 수요일 날 새벽에 FOMC 의사록 공개 요거 같은 경우에는 FOMC가 어떤 방향을 잡고 있더라라는 부분이니까 그냥 신경만 조금 쓰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이것도 그냥 빨간 걸로 칠하긴 칠해놨는데 그냥 신경만 조금 쓰시면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나스닥 지수로 생각을 하면 뭐 300포인트, 400포인트, 500포인트 이렇게 뭐 크게 흔들 건 아니니까 그냥 조금만 그냥 이거 발표하더라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라는 거. 밑에 보면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비 쪽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나왔더라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요 일정도 끝이 났고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다음 주 전망을 한번 해보자고요. 전망을 해보면 S&P 같은 경우에는 행보를 좀 길게 했죠. 길게 했는데 얘가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다가 결국 이제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신고가를 목요일 날 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좀 조정을 준 부분이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보통 미국 시장이 어떤 지랄을 하는가 하면 빼기 전에 한번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라인 7,700 정도는 절대로 깨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얘가 빼기 전에 올린다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 야밤에 누가 카톡이 올까요? 자꾸 카톡 그리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죠. 아직까지. 이거는 다음 주에 분위기를 좀 보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음 주에도 조금 더 행보를 할 수 있다는 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6,300만 안 깨면 되겠죠. 올선은 살짝 깰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돌파를 했는데 61선에서 지금 딱 걸리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가 지금 최대 매물대인데 요거 넘겨야만 우리나라 반도체도 다시 한번 더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모멘텀 부족이고 그리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시면 코스피부터 한번 볼까요? 코스피부터 보시면 힘들었지만 하락을 마무리를 했죠. 상승행자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요거죠. 여기에 갭이 있더라. 금요일날 저점이 121선에서 저점을 만들고 올라가더라. 그러면 이 1차 지지가 요 121선이 되는 거고 2차 지지가 요 갭의 절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갭의 절반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6,600 라인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겠죠. 이게 깨지면 올라오는 5월선도 같이 깨지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최후의 마지노선은 요 21선이 되겠죠. 아직까지 21선이 완전히 우상향을 한 건 아니잖아요. 하락 그 다음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21선은 절대로 깨면 안 된다는 거. 이 21선을 깨면 얘가 다시 저점을 향해 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요렇게 추세선도 한번 꺼보시고 거기가 해필이면 딱 21선에 걸리가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상승 상각 아니냐고요. 그리고 T 올랐으니까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지금 강한 종목들이 61선까지는 터치를 다 했거든요. 결국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달리가 있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얘가 여기서 강력하게 이 매물대가 걸려 있으니까 지수는 못 올라가고 여기서 행보를 하더라도 순환매 장세가 돌 수도 있으니까 이 장은 포기할 장은 아니다라는 거. 충분히 수익률 게임은 벌일 수 있는 장이다라는 거. 대신 오전장에만 하시라는 거. 이거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오후장에는 할 게 없어요. 요즘에 시장이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특히 요번 주에는 진짜 오후장에는 할 게 없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 뽑고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지금 61선을 터치를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삼전직스의 수급이 뺏기는 바람에 얘가 지금 저점은 살짝 높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 기준봉을 안 깨고는 있는데 올라갈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요 섹터는 코스닥이 61선을 터치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봐야 되는 섹터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개 섹터 중에서 두 개는 올라가줘야만 코스닥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요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보시라는 거. 이제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들었던 종목들 한번 볼까요?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첫 번째 종목이 저스텍이잖아요. 저스텍 같은 경우에는 단독에서도 물려도 된다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윗꼬리는 달았지만 수익은 충분히 나왔겠죠. 제가 찍어드린 데서 최소한 20% 정도는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별다른 이상은 없고, 그리고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선 매매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수익은 나왔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온코닉 같은 경우에는 이 장대 양봉의 절반하고 하락하는 60일선하고 맞물리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별다르게 뭐 재미를 봤던 종목은 아니죠. 하지만 관심 종목에는 아직까지는 넣어놔도 될 부분이다. 그리고 60일선 깨면 뒤도 안 보고 그냥 손절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 세우고 얘도 한 10몇 프로 정도는 수익이 나왔을 거다. 하지만 이번 주에도 제가 간종에 넣어놨거든요. 이 장대 양봉의 절반까지는 계속 좀 지켜보자. 올선을 살짝 깨더라도. 그리고 미래에셋증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하락하는 21선을 뚫어놨잖아요. 뚫어놨는데 정권주 같은 경우에는 왜 못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 우려가 뭔가 하면 3분기는 별로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하지만 얘는 21선까지는 한번 보자. 별로 뭐 재미는 못 받겠지만 사마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보셔야 되는 게 61선을 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코스닥 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수는 61선을 터치를 못했죠. 요 앞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지금은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수보다 강하네. 그러니까 간종에 넣어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삼성전기가 사마 콘덴스의 대장이잖아요. 이 삼성전기가 61선을 만약에 강하게 뚫으면 사마 콘덴스는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 삼성전기는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반도체보다 오히려 더 유망하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거기에서 최우선 선호주로 반도체보다 오히려 삼성전기를 뽑았다라는 거. 걔네들도 외국인들도 콧구멍 큰 애들도 믿을 건 못 되지만 일단 참고는 하고 있자.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성기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게임에서는 별로일 수는 있는데 코스닥의 반도체가 가기 위해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은 움직이고 꼭 살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종목이 지금 60일선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얘가 다시 강하게 장대 양봉을 뽑으면 코스닥이 반도체가 간다는 소리잖아요. 코스닥이 반도체가 가면 코스닥이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주성이도 올선을 깨기 전까지는 간종에서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좀 지켜보자. 그리고 JW 신약 같은 경우에는 상공만 들고 내일이 3일 꼬라박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손절 처리를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차후에 21선까지 갑자기 하락을 하면 그때 보시든가, 안 그러면 이 올선 올라가면 그때 다시 보시는 게 낫다. 그리고 삼성 얘는 지금 변동성이 아예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간종에서 빼자. 별로 뭐 손해본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올선 매매를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익은 조금 있을 거다라는 부분. 하지만 얘도 계속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정고점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계속 관심을 좀 가지자. 이렇게 해서 수익률 게임에서는 안 나빴죠, 저번 주에도. 그러면 이번 주에 관심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1선까지만 보자고요. 21선까지만. 얘가 생각보다 장중에 핸들링이 좀 심하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1선 깨면 그냥 뒤도 안 보고 나오자. 그런데 얘가 15,600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두고 대점에서 살짝 한번 잡아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주가 수남매가 도는 분위기거든요. 계속 관심을 좀 가지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한번 보자고 하는가 하면 하락하는 21선을 수평으로 돌리고 이제 우상향으로 돌리려고 있잖아요. 그리고 21선만 터치를 하면 얘는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종목을 뽑았다라는 거. 그리고 YG1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오후에는 잘 매매를 안 하는데 얘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더라고요. 보면 21선인데 근데 왜 매매를 했냐? 거래량이 딱 올라왔잖아요. 이게 뭔데? 상승장악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얘는 종가에도 한번 잡아봐도 되겠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매매를 할 거니까 간종으로 넣어놔라 이랬는데 얘가 뭐 시간이 올랐던데 뭐. 그래도 월요일날 시초가부터 한번 보자. 얘도 회사는 제 기억으로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뭐 나쁜 회사는 아니잖아요. 계속 이익내고 있고 유보율 괜찮고 부채 비율이 조금 높기는 높은데 이거는 뭐 버는 돈으로 갚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나쁜 회사는 아니니까 다음 주에도 간종으로 넣어놓고 한번 보시라는 거. 그리고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2번이나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양봉이 절반을 안 깨면 월선을 살짝 깨더라도 한번 관심을 계속 가지자. 그리고 SPC 같은 경우에도 얘는 올라올 때 왜 이렇게 자꾸 윗글을 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지만 올선 매매를 하자. 얘 같은 경우에도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지금 땡겼으니까, 그리고 삼성이 지금 밀고 있는 부분이니까 SPC도 얘가 지금 뭡니까 주요 부품을 만들고 있죠. 그게 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로봇 쪽에서는 이 회사가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회사니까 꼭 좀 보자. 그리고 사마콘덴스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 만들고, 그리고 이 올선하고 이게 좀 크니까, 그리고 삼성전기라는 대장이 있으니까 그 움직임을 보면서 올선을 깨면 당연히 나가리가 되는 부분이고, 이 상승계 여기를 깨면 아예 뭐 쳐다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61선 이 장인데,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하자. 안 가면 아예 61선 돌파를 하면 그때 보시든지, 안 가면 아예 저가 매수를 하시든지, 지금 이 가격대는 사지는 말자. 10만원대에서는 9만 5천원 이하부터 저가 매수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아예 60일선 넘어가는 11만원대부터 매매를 하시든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자. 그리고 실리콘2 요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잖아요. 장대 양봉을 뽑았다. 계속 이렇게 윗꼬리를 달더라.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매매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간종에는 계속 넣어놓고 보자. 지금 화장품 쪽이 실적주로 변해서 지금 화장품이 뜬금포로 지금 한 개씩 올라오죠. 그런데 화장품 쪽에서 매매를 안 해야 되는 종목도 있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초짜들이 들어가면 10번 중에서 9번이 깨지는 종목이 한국 화장품 제조거든요. 그거는 아예 저가 매수를 해놓고 있어야 돼. 그리고 튀면 도망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클로버 61선인데 근래에 못 보는 거래량이 지금 2번이나 지금 들어왔죠.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간종에 넣어놓고 있다가 요날 간종에 뺐거든요. 뺐는데 갑자기 또 튀는 거야. 이제는 61선 를 마이너선으로 보고 간종에 넣어놓고 한번 보자.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지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왔죠. 계속 나왔는데 얘는 지금 올선하고 이익이 너무 멀고 이틀 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다음 주 후반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121선을 뚫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121선 뚫으면 올선하고 이익이 더 멀어지니까 그때는 차라리 121선 요거 지지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참 진짜 못난이 현대차였잖아요. 보스턴 다이나믹 상장 이슈로 해서 20만원 짜리가 75만원까지 갔다가 진짜 다른 대형주들 꼬라박는 것보다 얘가 더 심하게 꼬라박았잖아요. 그런데 금요일날 21선의 행보를 끝내고 장대 양봉을 뽑았다라는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전저점 전고점 이 장대 양봉의 절반 조금 이하 요때부터 관심을 좀 가지자. 왜냐면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장이 좀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주식이 있거든요. 얘는 이상하게 장하고 같이 호흡을 잘 못하더라고. 다음 주에 삼전직스가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러면 차라리 현대차 쪽을 관심을 가지자. 저가 매수를 해서. 그리고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넘었으니까 이거는 다른 거 없잖아요. 금요일날 저점 요것만 안 깨면 계속 관심을 가지자. 전고점은 일단 넘었으니까. PS 일렉트릭 얘는 월봉 민주거든요. 저점 만들고 저점 계속 높이고, 제가 꽤 많이 해먹었던 종목이었는데 보시면 요 근래에 여기서 요 밑바닥부터 해먹었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끌고 가실 분들은 끌고 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목요일날 상을 가고 지금은 이제 조정을 주는 단계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없더라. 전고점하고 월선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월봉 민주니까 관심을 좀 가지자. 하이닉스를 간종에 올려놨는데 왜 갑자기 또 하이닉스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 저점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18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종목을 제가 왜 간종에 올려놨는가 하면 얘는 21선하고 5선까지만 관심을 가지자. 그리고 5선 깨면 뒤도 안 보고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겠죠. 하이닉스를 간종에 올려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 다음 주에 제가 예상이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코스피가 올라가 붙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하이닉스보다 강하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키 맞추기를 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꾸물꾸물거릴 때 의외로 하이닉스가 치고 갈 수도 있다는 부분, 코스피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하이닉스가 안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간종에 넣어놓고 꼭 보시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기는 이제 61선 돌파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150만원대 지지를 하는지 잘 봐야 되는 부분이고, 최후의 마이너스는 당연히 올선이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내려가는 게 좋겠죠. 61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장을 두드려 맞았는데 얘가 생각보다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생각을 하시고 간종에 넣어놓고 한번 보자.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를 하고, 그리고 장대 양봉의 절반을 이제 올선이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저점을 이렇게 살짝 높이고 있더라. 이 종목 같은
같은 경우에는 13만 3천 원대하고 여기 14만 원대 여기서만 분할 매수를 하고 요거 깨지면 올선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손절하고 나오면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장품이 실적 주고 실적도 좋게 나왔잖아요. 월봉을 보시면 신고가 영역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놓칠 수가 없는 종목이죠. 대신 장이 상승을 하면 화장품 쪽은 거꾸로 꼬라박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올선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첫 번째 매수, 두 번째 매수 그리고 5선까지는 쳐다보지도 말자. 요거 깨면 그냥 단종해서 삭제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 전 고점까지 볼 필요도 없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간종은 저번 주보다 몇 개가 좀 늘어난 부분인데 이거는 장이 좋을 때하고 장이 나쁠 때하고 때를 구분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종목도 있다라는 거. 간종보다는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단톡에 들어오시면 되겠죠. 제가 항상 단톡에서는 관심 종목하고 이런 걸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항상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지난주 종목들과 이번 주 관심 종목 시장 전망까지 다 알아봤다라는 거. 다음 주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멘텀이 좀 부족한 시장이니까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도 그렇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시기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최대한 저가 매수를 좀 하자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시황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